청운의 꿈을 품고 강호행에 나선 무가의 자손. 진무겸의 가슴은 잔뜩 부풀어 있었다. 무예를 익힌 지 어언 15년. 마침내 가전무용을 대성하고 강호 주유를 허락받았다. 강호야, 기다려라. 나 진무겸이 간다. 진무겸이 당장이라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적과 마두들을 없애고 천하의 명성을 떨칠 기세로 힘차게 길을 가는데 도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저게 뭐지? 당나귀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다. 주인이 없는 듯 등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는데 기이한 것은 끈으로 연결된 커다란 가죽 부대를 매달고 바닥에 질질 끌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체 뭘 끌고 가는 건가? 호기심이 생긴 진무겸은 당나귀를 세우고 가죽 부대의 입구를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부대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시체가 담겨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체인 줄 알았던 사람이 진무겸을 쳐다보며 물었다. 누구요? 그건 진무겸이 묻고 싶은 말이었다. 나는 진무겸이라고 하오. 당신은 누구요? 나는 장인생이라고 하오. 장인생이라는 이상한 사람은 대답만 하고 뒤이은 설명 없이 입을 다물었다. 잠시 멍하니 그를 쳐다보던 진무겸은 다시 물었다.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 길을 가려고 그러지. 응?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에 진무겸은 황당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새 장인생은 가죽부대 밖으로 기어나와 먼지를 툭툭 털었다. 진무겸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생각했다. 도사였군. 장인생은 진무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변을 휘휘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진무겸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요? 서주로 가는 길목이오만. 아, 거꾸로 왔군. 이 말을 치며 탄식하던 장인생은 당나귀에게 다가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주먹을 흔들었다. 다음에도 내가 시킨 대로 가지 않으면 구워 먹어버린다. 짐승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 없지만 당나귀는 겁을 먹은 듯 귀를 축 늘어뜨리고 머리를 숙였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진무겸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대체 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오? 알 바 아니라고 말하려던 장인생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나는 수도인 청경으로 가려던 길이었어. 그런데 거기까지 걸어갈 생각을 하니 다리도 아프고 힘들 것 같다. 나귀를 샀어. 타고 가려고 말이오. 그래서? 그런데 막상 나귀를 타고 보니 들썩들썩 흔들려 엉덩이와 허리가 아픈 거 아니오. 그래서 판자를 깔고 그것을 나귀가 끌고 가게 했어. 그렇게 하면 판자 위에서 편하게 누워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오. 그래서 막상 누워서 가다 보니 위치가 낮고 낙이 바로 발밑이라 먼지와 모래로 온통 다 뒤집어 쓴 건 아니겠소? 그래서 이번에는 판자 대신 가죽 부대를 구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오. 진무겸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편히 길을 갈 수 있을까 연구한 모양인데 그가 보기에 편하기는커녕 그냥 걸어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 편합니까? 장인생은 어깨를 으식하며 대답했다. 엄청 갑갑하더군. 게다가 이놈의 나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 완전히 실패였어. 그럼 왜 그만두지 않고 계속 가고 있었던 거요? 나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끌고 있으니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었어. 진무겸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럼 내가 당신을 구해준 것이군.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진무겸은 협객으로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주리라 결심했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구한 사람은 좀 정신이 나간 듯한 도사였다. 뭐?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추억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진무겸은 눈앞에 이 장인생이라는 도사가 마음에 들었다. 황제께서 사시는 청경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소? 그렇소. 그렇다면 같이 가지 않겠소? 나 역시 그곳으로 갈 참이었으니. 사실 진무겸은 특별히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견문도 넓힐 겸 천경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장인생은 잠시 진무겸의 인상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진무겸은 무공의 고수다. 그와 함께 가면 도적이나 맹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공짜로 호위 무사를 고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장인생으로서는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이요? 내가 편하게 길을 가는데 협력해 주어야겠소.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하려는 것인지 진무겸은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 가죽 부대의 단점을 보완할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소. 일단 가까운 마을부터 먼저 갑시다. 이렇게 해서 동행하게 된 진무겸과 장인생은 저녁 때쯤 마을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준비를 한다고 어디론가 사라진 장인생은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그가 가져온 것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이었다. 아니, 이걸 어쩌라는 거요? 진무겸의 물음에 장인생은 관을 탕탕 치며 웃었다. 이것이라면 안에 들어가도 공간이 넓어 갑갑하지 않고 안에 이불 깔면 자리도 편하고 여차할 땐 도중에 나올 수 있으니 가죽 부대의 모든 단점을 완벽히 보완할 수 있을 거요. 황당해하던 진무겸은 생각나는 것이 있어 물었다. 안에서는 당나귀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없을 텐데? 그게 무슨 걱정인가? 당신이 함께 가고 있지 않소. 장인생이 동행을 허락했던 이유는 당나귀의 방향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진무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어떻겠소? 마차를 타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말과 마차값이 얼만데? 당신 부자요? 결국 진무겸은 원하는 대로 관을 끄는 당나귀를 몰며 수도로 향하게 되었다. 쉬운 여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관을 끌며 가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었다. 관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불길하다며 성문 앞에서 가로막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길에서는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쳐다보기 일쑤였다. 게다가 여행의 동행이란 긴 여정에서 말동무도 하고 서로 돕는 것이 미덕이며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 장인생이란 인간은 관 안에 편하다고 통 나올 생각을 안 하니 말만 동행이고 순전 골치 아픈 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진무겸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행을 제의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러나 신의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협객으로서 자신이 먼저 제의한 말을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었다. 어떻게든 빨리 천경에 도착해 이 골치 아픈 짐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길을 재촉한 덕에 둘은 예정보다 빨리 천경에 가까워졌다. 이제 눈앞에 자리한 참성산 고개만 넘어가면 천경이 바로 코앞이었다. 드디어 다 와간다. 진무겸은 감격하며 힘차게 산길을 올랐다. 그러나 힘든 것 외에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 차에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가파른 산길에서 산적들이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물건 다 내놓고 꺼져라 이놈아. 진무겸은 소리치며 막아서는 산적의 등장에 하마터면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얼마나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나쁜 놈들이란 말인가. 용서 못한다 악적. 진무겸은 지금껏 장인생 때문에 쌓였던 것 탓에 산적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 준비했던 멋진 대사조차 생략하고 달려들었다. 싸움 기회를 얻지 못해 답답했던 그는 한 마리 맹호처럼 산적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려 봤다. This is Sparta! 하하하하 어쩌냐 이놈들아. 흥이 난 진무겸은 더욱더 공격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만 뒤에 둔 짐을 잇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진무겸이 정신없이 싸우는 틈에 산적들이 짐을 낚아채 간 것이었다. 산적들이 들고 도망치는 짐에는 장인생이 들어있는 관도 있었는데 그는 자고 있는지 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아차. 실수를 깨달은 진무겸은 즉시 몸을 틀어 도망치는 산적들에게 달려갔다. 진무겸의 서슬퍼런 검을 본 산적들은 관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그런데 놓아버린 관이 그만 가파른 산길의 경사를 타고 쭉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안 돼. 다급해진 진무겸은 미끄러져 내려가는 관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전에 방향을 잘못 든 관은 그만 저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리 깊은 골짜기가 아니었고 아래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튼튼하게 만들어진 관이라 일단은 멀쩡했다. 그러나 관은 빠른 계곡 물살을 타고 순식간에 저 멀리 떠내려가고 말았다. 구해내기는 이제 걸렀다고 볼 수 있었다. 진무겸은 한참 동안 멍하니 떠내려가는 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관은 대체 어디까지 떠내려갈 것인가? 강? 아니면 바다까지?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돌렸다. 해라 모르겠다. 장강에서 30년간 어부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던 늙은 어부 구방선은 평소처럼 고기를 낚고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오호, 저건 떠내려오는 물건은 죽은 사람을 넣는 관이었다. 오랜 세월 장강에 살면서 홍수가 나면 별의별 물건들이 다 떠내려오는 것을 보곤 했지만 관은 난생 처음이었다. 이상한걸? 요즘 큰 비가 온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방선은 천천히 노를 저 자신의 배를 관에 가까이 댔다. 만일 안에 시체라도 있다면 정중히 묻어줘야 하고 텅 빈 관이라면 공짜로 목재를 얻을 수 있으니 수지맞은 일이다. 어찌되었든 관을 본 이상 가만 놔둘 수는 없었다. 어차! 자신의 작은 바에 관을 실으면 무게 때문에 기울어질 것 같았다. 구방선은 침착하게 밧줄로 관을 잡아당겨 배 옆에 묶었다. 그리고 배를 몰아 밑에 대었다. 어디 보자. 관은 그냥 뚜껑이 덮여있을 뿐 못질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빈 관일 것이라 생각하며 구방선은 관 뚜껑을 열었다. 예상과 달리 관 안에 토사복장을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안색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어 죽은 사람이라고 단정한 구방선은 두 손을 모으고 명복을 빌었다.
부디 편히 가시오. 그는 혹시나 신분을 증명할 것이 있나 해서 품을 뒤졌다. 그때였다. 죽은 줄 알았던 도사가 덥석 그 손을 잡는 것이 아닌가. 헤이! 구방선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다. 가난 후 도사는 몸을 일으킨 다음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시체가 살아났다. 구방서 외침에 도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벌려 물었다. 여기가 청경이요? 그제야 산 사람이란 것을 알아본 구방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죽은 것이 아니었어? 죽긴 왜 죽어? 퉁명스럽게 대꾸한 도사는 반에서 나와 힘차게 기지개를 폈다. 5박 4일을 잤더니 온몸이 뻐근하구나. 자, 잤다고? 구방서는 기가 막혀서 물었다. 간 속에서 잤다고? 그것도 강에서 떠내려오면서?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내리 100일간 잔 적도 있는데. 100일간 수행했다는 도사는 들어봤어도 100일간 잤다는 도사는 처음이다. 구방서는 눈앞에 도사가 인간인지 의심스러워졌다. 당신 대체 누구요? 나? 장인생이요. 자신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장인생은 사흘간 굶어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했다. 구방서는 얼떨결에 승낙하고 자신의 마을로 데려갔다. 구방서가 사는 마을은 모두 그와 같이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오. 차린 것은 없지만 잘 먹겠소. 비꼬는 건지 감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는 장인생은 구방서가 차려준 밥을 열심히 먹었다. 잠시 후 배가 부르자 한숨 돌린 장인생은 구방서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요? 장강의 구산촌이라고 하오. 청경까지는 며칠이나 걸리요? 글쎄, 좋은 배를 타고 가면 한 보름쯤 걸릴 거요. 좋은 배는 어디 가면 있어? 여기가 어촌이니 배는 많지만 모두 작은 배뿐이라 청경으로 가는 큰 배를 구하려면 여기서 나흘쯤 걸리는 큰 도시로 나가야 할 거요. 구방서의 설명을 모두 들은 장인생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일어났다. 그럼 난 이만. 아, 별 말씀을, 응? 장인생은 그대로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갔다. 구방서는 잠시 멍해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저 인간 뭐야? 자기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일방적으로 몰아가 놓고 제 용건이 끝나자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가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게다가 속세를 떠난 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새파랗게 젊은 놈이 할아버지 뻘 되는 자신에게 딱딱 반말해대지 않았는가. 뒤늦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 구방서는 그를 쫓아가 야단을 치리라 마음먹고 밖으로 나갔다. 그 녀석 어디 갔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 눈에 강가에 정박하고 있는 커다란 배가 띄었다. 근처에 작은 고깃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전체에 커다란 용을 그려놓은 그 배는 사실상 이 근처를 지배하고 있는 거룡방의 배였다. 아, 차차 오늘이 그날이었지. 장인생 때문에 깜빡 잊고 있었다. 오늘은 거룡방에서 상납금을 바치는 날이었다. 큰일 날 뻔했다. 조금이라도 늦어 저 흉악무도한 수적 무리의 산길을 건드렸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 구방서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수적들에게 바칠 말린 생선을 꺼내왔다. 구방서와 마찬가지로 이 마을의 어부들 모두 상납금을 바치기 위해 강가로 달려가고 있었다. 응? 강가에 도착한 구방서는 장인생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거령방의 배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떡하니 서서 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러다 큰일 날까 싶어 부방선은 급히 다가가 장인생을 끌어당겼다. 이리 오시오. 장인생은 아무 말 없이 부방서 손에 이끌려 어부들 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배를 정신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상체를 드러낸 수적 5이 배에서 내렸다. 하나 뚝 일로. 저 이번 달도 어김없이 세금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다. 한 놈도 빠짐없이 차례차례로 나와 바쳐라. 세금이라는 말에 장인생은 이상해하며 구방서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관에서 온 사람들이요? 구방서는 혹시 들을까 작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나. 척 보면 수적 패거리들이지. 말이 그럴듯해 세금이지 강도들과 다름없네. 관에서는 어쩌고? 어쩌긴 손 놓고 있지. 덕분에 죽어나가는 건 우리같이 힘없는 백성뿐이지. 마을 사람들은 차례차례 줄을 서서 수적들에게 상납금을 바쳤다. 말이 상납금이지 어촌 마을인 이곳 사람들이 내는 것은 생선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생선 몇 마리당 얼마라는 식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별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지정한 금액을 채우지 못해 사람이 나타났다. 그것을 본 구방서는 안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 시내는 지난달 홍수가 났을 때 배가 떠내려가서 자기 살 길도 막막해졌는데 바칠 게 있을 리 없지. 에구. 그렇지만 그로서도 방법이 없었다. 돈을 못 낸 최 씨는 사정을 말하며 애원했지만 수적들은 용서가 없었다. 내가 돈을 못 내겠다면 우리가 돈 될 만한 것을 찾아주겠다. 수적들 몇 명이 최 씨의 집으로 와서 가재도구를 닥치는 대로 챙겨 나왔다. 최 씨의 부인과 딸이 애원하며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만들 뿐이었다. 호, 이런 총구석 계집치곤 꽤 반반한데? 수적들이 최 씨의 딸인 연생에게 눈독을 들인 것이다. 최 씨는 기겁을 하고는 부탁했다.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내 딸만은. 다 가져가봤자 돈 될 만한 것이 없어. 내 딸밖에는 말이야. 수적 하나가 연생을 단숨에 어깨에 들쳐매었다. 연생이 발버둥 쳤지만 우락부락한 수적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나서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구경하고 있던 장인생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 넌 뭐야? 수적들은 장인생을 보고 다들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몇 달이 지나도 드나드는 사람 없는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외지인이 그것도 도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말코 도사가 이런 총구석에는 어쩐 일인가? 주제를 모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마을 사람이었으면 바로 주먹이 나가겠지만 상대는 처음 보는 도사다. 막 나가는 수적들도 도사나 중 같은 사람들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뒷맛이 찜찜하고 불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인생은 간단히 물러서지 않았다. 당장 그 처자를 내려놓으시오. 구방서는 감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서는 것을 보니 자신이 구한 장인생이라는 사람은 협객이나 기인이 분명했다.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심상치 않더라니. 그는 장인생이 당장이라도 수적들을 박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 안에 있는 줄 몰랐던 용기라는 것이 샘솟아 올랐다.
이 나쁜 놈들, 어서 연생이를 내려놓아라. 군호인의 용기 있는 외침에 수족들은 피식 웃었다. 그렇지만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충분히 처음 보는 눈앞의 도사를 경계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며 장인생에게 반문했다. 안 내려놓으면 어쩔 건데? 별 수 없지. 뭐라고? 별 수 없다고. 장인생의 대답에 수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혔다. 그것이 끝이란 말인가? 그럴 거면 그냥 남들처럼 가만히 있지 뭐하러 나섰단 말인가? 특히 가장 기대가 컸던 구방서의 실망이 컸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구방서는 사람을 잘못 본 자신의 형편없는 안목을 한탄했다. 그리고 수족들이 자신이 소리친 것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람들 속에 숨었다. 야, 너 장난해? 수족 하나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장인생의 무의미한 등장에 화가 난 것이다. 그는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장인생의 멱살을 잡아들었다.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나는 안 죽는다, 안 죽어. 장인생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100살까지 산다고 염라대왕 명복처럼에 적혀 있어. 이게! 수족은 화가 폭발해 장인생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있는 수족 중 대장적인 수족이 소리쳤다. 그만! 상관의 명령이라 장인생을 잡고 있던 수족은 주먹을 멈추었다. 그리고 왜 막론하는 눈빛을 보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순 없다. 방주님이 기다리시니 얼른 수금이나 하자. 대장 수족은 장인생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 뭔가 믿는 것이 있다고 느꼈다. 단순히 허풍일지도 모르지만 굳이 상대할 필요도 없고 일단 안 건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느낀 것이다. 장인생을 잡고 있던 수족은 투덜거리며 손을 놓고는 말했다.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시 수족들의 수금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강가에는 생선들이 한가득 쌓였다. 수족들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 그것들을 모두 배에 싣게 했다. 최씨의 딸인 연생까지도 빠짐없이 챙긴 수족들은 다음 수금일을 기약하며 떠나갔다. 사람들은 고생해서 낚은 수확물을 뺏긴 것을 아쉬워하고 울고 있는 최씨에게 동정을 보냈다. 반면 구방서는 그 쓸모없던 도사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다. 내 그 도사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장인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한참을 찾던 구방서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설마 상납금 대신 잡혀온 연생은 다른 상납금들과 함께 짐칸에 넣어졌다. 짐승 같은 수족들에게 유린당할 자신을 상상하며 그녀가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 짐칸 한 구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혹시 그새를 참지 못하고 수족들이 왔나 싶었지만 인기척은 짐 속에서 나고 있었다. 연생이 조심조심 다가가는데 갑자기 생선들 속으로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잠시 놀랬던 연생이 자세히 보니 그는 수족들의 덤비다 맞을 뻔한 도사였다. 짐들을 실을 때 몰래 섞여 들어왔던 것이다. 소저 놀랐어? 생선들 속에서 비린내를 풍기며 장인생은 연생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연생은 생각지도 않았던 등장에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물론
당신이 혼자 무서울까봐. 고맙네요. 그런데 연생이 그냥 예의상 해준 말을 장인생은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생선들 속에서 빠져나온 장인생은 연생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짐승 같은 수족들에게 납치되어 무섭고 떨릴 것이오. 내가 그대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주겠소. 그리고는 다짜고짜 입술을 들이댔다. 연생이 기겁을 하며 밀쳐내려 했지만 그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 장인생의 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헤집고 들어와 속살을 더듬고 있었다. 자, 나를 의지하시오. 자. 꺼져 이 짐승아. 수채로 돌아가던 수적들은 갑자기 진간이 시끄럽자 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을 보고 놀라 입이 쩍 벌어졌다. 장인생이 연생의 옷을 벗기고 막 겁탈 직전이었던 것이다.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잊고 있던 수적 중 한 명이 간신히 정신 차리고 물었다. 야! 너 거기서 뭐하냐? 그제야 수적들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행동을 멈춘 장인생은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작업 중.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This is Sparta! I'm